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장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되며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남북이 총격을 벌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선정보망, 이른바 찌라시라고 부르죠. 이 정보지를 통해서 김정은 위독설이 번지고 있고 또 종편 채널들은 이런 점을 집중해서 좀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북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소재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남북한을 둘러싼 최근 상황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국민TV 뉴스 취재팀을 이끌면서 오랫동안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전문기자로 활약하고 있는 황준호 팀장을 오랜만에 연결했습니다. 황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직 출근 전이어서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외부 게스트도 아니고 예. 직접 스튜디오로 나가는 게 저희 청취자분들에 대한 예의인데, 기본적인 예의인데, 저희가 아침 8시 반부터 회의를 하거든요. 이 카카오톡으로. 이제 카카오톡 딴 데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온라인상 회의를 1시간 넘게 해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만간 텔레그램에서 회의를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한 달 가까이 공개석상에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많은 소문이 떠들고 있습니다. 혹시 그 정보지 내용들 다 보셨습니까? 다는 못 봤고요. 예. 어제 저희 김용민 국장이 몇 가지 보내줘가지고 제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예. 그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빙성이 없고요. 어디에 참석했냐, 안 했냐, 참석을 했으면 권력자로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다. 그리고 불참했으면 뭔가 이상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특히 최고인민회의에 안 나온 것, 얼마 전에, 지난주에 최고인민회의에 안 나온 것, 이거는 과거에도 안 나온 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권력 행사다라고 안 하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금수산 태양궁전에 참배하지 않은 것, 그것도 과거에 김정일 같은 경우, 아버지 김정일 같은 경우에도 그랬던 적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다리 절뚝거리는 모습을 직접 북한이 보여주고 설명도 하고 아프다고 설명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작은 근거로 해서 지금 막 여러 가지 찌라시들이 도는데 어쨌든 근거는 상당히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 관련 정보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런데 이명박 정부 이후에 북한 관련 정보가 실패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김정일의 사망을 예측은 물론이고 알지도 못했, 사망 후에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인공위성 발사에서도 많이 틀렸고, 화폐 개혁 이런 것들도 2010년 가을에 했었는데 그 화폐 개혁도 나중에 탈북자들한테 들어서 알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북한 정보 실패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더더욱이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 그리고 정부가 어제 말씀하시죠. 미국 백악관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내에서 권력 이동이 일어났다는 결정적인 징후는 없다, 이런 말을 언론에 나와서 했고요. 예. 그리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북방 모처에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가 가장 권위 있는 정보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보지에 나돌고 있는 이른바 평양 봉쇄설 이런 거는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았고 또 확인 자체가 어려운 내용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간접적으로밖에 이 확인 자체가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왜냐면 교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가가지고 가는 그 인적 교류라는 게 그냥 가서 무슨 행사를 하고 오는 게 아니라 다 거기서 보고 듣고 오는 것들이 다 정보가 되고,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정보 판단을 하는 게 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겨우 외신들을 어떻게 보도하나, 이걸 보가지고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 CCTV 평양특파원이 토요일자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창거리는 10일 금수산 태양궁전에 참배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소식을 일단 전한 다음에 예. 다만 다른 방식으로 북한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북한 언론의 보도에는 김정은의 활동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김정은이 접수하고 발송하는 전문의 소식이 머릿 기사를 장식하고 있다. 이게 바로 중국 CCTV 평양특파원의 토요일자 보도였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 신화통신, 공산당 기관지 신화통신도 당 창건인을 맞은 평양 시내가 예년과 다름없는 평온한 국경일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리고 휴일에 평양 거리의 여성들 옷차림이 평소보다 화려했고 시내 상점거리와 기차역 등지가 인파로 붐볐고 도로 통제나 경계 강화 같은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이런 거를 생생하게 이 금요일자 소식을 토요일날 보도한 건데요. 예. 이런 상황에서 평양 봉쇄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방식으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예. 뭐 어쨌든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는 없지만 북한의 어떤 통치력을 장악은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단계로 본다면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한겨레 칼럼에 김현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가 이상한 북한 이상설이라는 제목의 예. 지금 최근에 이 북한 이상설에 관한 칼럼을 썼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개인 숭배 체제에서 지도자가 목발을 짚고 또 혹은 기부스를 한 채로 공식 석상에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겨우 30대 초반의 젊은인데 권력 공백으로 이어질 정도의 건강 이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4년생인데요. 뭐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그 뇌 관련 질환으로 급사했다고 해서 30살짜리 청년이 그렇게 될 리는 굉장히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목발 짚고 깁스한 채 이런 상황에서 나오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뭐 의혹 제기 중에 또 한 가지 제기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 아시안 게임에 온 북한 그 고위급 인사들 예.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지 않은 이유와 관련된 건데요. 만약에 만났다고 한다면 반대로 이제 이 남측에서 북한을 방문한 인사가 예. 김정은을 만나자고 할 때 응해야 되는 문제. 그럴 경우에 뭐 김정은이 남측 대표단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경우 뭐 이 문제를 고려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은 그렇게 북한의 고위급 남측 사람들을 보면은 국방부 장관하고 국정원장하고 또 여당의 최고위직 예를 들면 김무성 대표 같은 사람들이 지금 간다면 북한에 예. 그런 상황을 좀 일단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이 박근혜 정부가 그다음에 좀 그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청와대가 진짜로 거부한 게 맞냐?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3명이 내려왔을 때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의 설명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그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갈래 물어봤더니 그쪽 사람들이 거부했다. 이런 게 이제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북한이 거부한 게 맞냐? 그리고 우리가 제안한 게 맞냐? 여기에서 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가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일종의 정황상으로 볼 때 필리버스터, 미국 상원에서 그 표 늦게 하려고 하는 지연 작전 있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에서 필리버스터를 쓴 정황도 있다.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점심 시간까지 청와대에서 온 김관진 장관이 도착한 게 2시고, 근데 북한 사람들이 인천에 도착한 게 12시였는데, 그 2시간 동안이나 시간을 끌 이유가 없었다. 청와대에서요. 그런 제안을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인천에 12시에 도착한다는 걸 알았으면, 김관진 장관이 12시에 거기까지 가서 바로 설명을 해서 그 조율을 할 텐데, 대통령과 일정을. 예. 그런데 2시간 동안이나 시간을 끌고 온 것, 그 자체가 뭔가 좀 지연시키려고 하는 정황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 그런 사인을 읽고,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청와대 예방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 이런 해석이 일단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하나의 해석이고요. 실제로 청와대 발표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명박 정부 때는 하루를 더 묵어서라도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고 갔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나. 오히려 더 만나기가 더 어려워 보이는데 그런 거는 북한이 이 남북관계 지금 상황에서 청와대에 가봤자 별로 얻을 게 없다. 그래서 좀 길게 보고 또 약간 좀 쿨하게 구질구질하게 남쪽에다가 면담 예방 요청하지 않고 우리는
원래 액면 목표대로 인천 아시안 게임 폐막식에 참석하러 왔다. 우리 선수들을 격려하러 왔다. 다만 고위급 회담을 하자니까 하겠다. 이 정도로만 하고 쿨하게 올라갔다. 이런 쪽에 이제 코리아 연구원의 김창수 연구실장이란 이런 전문가들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좀 쿨해졌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양자의 해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고위층이 북한에 갔을 때 아픈 김정은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그랬다. 이거는 너무나 심한 소설인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우리 박근혜 정부가 그 정도로 대화 의지가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고위급 3명을 올라간다면 김정은은 100% 만난다라는 예상이 이것도 역시 방금 말씀드린 김현철 인제대 교수가 썼던 글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대북전단 살포 문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있을 예정인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이거 무산될 수도 있다. 뭐 북한이 엄포도 놨지만은 또 아예 가능성을 닫은 건 아닙니다. 어제 발표만 보더라도.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건 이루어질 걸로 보십니까? 예, 어제 노동신문이 북남 관계가 빠지게 되다 뭐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의 북남 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 이런 말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왜 금요일에 총격을 했을까? 그다음에 지난 화요일에는 왜 남쪽으로 북한 함정을 내려보냈을까? NLL 이남으로 이런 걸 보면은 북한 사람들이 아주 특유의 전술인데요.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 일단 이런 식으로 툭툭 건드리면서 남쪽의 진짜 대화 의지를 가늠해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의 설명은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북한 혹은 남한도 마찬가지인데요. 상대방의 의사를 떠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보원들 간의 태도 변화, 또 휴전선에서의 어떤 변화, 그리고 대외적인 매체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 사람들이 지금 진짜 대화 의지가 있는 거다. 아니면 지금 그 남쪽의 정치 상황이 좀 이상하다 보니까 시야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북한을 이용하는 거다라는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거는 남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로 볼 때 지난 금요일에 총격을 하고 또 지금 이 삐라 문제 가지고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이러는 것들은 다 결국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하기로 돼 있던 남북 고위급 접촉에 진짜 너희들이 남쪽 정부가 진짜로 의사가 있느냐, 대화할 의사가 있어서 하는 거냐, 아니면은 뭔가 남쪽의 정치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시선을 돌려보려고 하는 거야. 이 두 가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다라는 해석이 좀 힘을 얻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전단에 대해서는 지금 남쪽이 근데 그런 걸로 볼 때 그런 북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면 지금은 좀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가스관리법 대북 전단 풍선을 날리려면 거기다가 가스를 넣어야 되는데요. 예. 그런 가스관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전단 날리는 거를. 그리고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2012년 10월에 전단 살포를 불허하겠다라고 하면서 임진각, 진입로 두 곳을 전면적으로 통제한 적이 있고 예. 또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전후로 해서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전단 살포하지 마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 이런 걸로 볼 때 북한에서 볼 때는 저거는 지금 대화 의사가 명백하지 않다, 뚜렷하지 않다라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징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 가지 좀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북한이 토요일에 청와대에다 전통문 보내가지고 전단비라 경멸작전 지시했다 이거 밝혔거든요. 예. 뭐 조선일보 단독 보도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오늘 중앙일보를 보면 우리 정부가 앞으로 대북전단 살포 원천 봉쇄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게 좀 연결되는 맥락이라고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북한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남쪽에 대화 의사가 진짜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강한 어조의 말들을 계속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청와대에 이런 통보를 한 것 같고 예. 그런데 참 의아한 것은 제가 이 조선일보 톱 기사를 보면서 의아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전통문이라면 왜 바로 받은 즉시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가라는 거를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제기가 해서 북한이 지금 저렇게 세게 나오고 있으니까 삐라 전단 날리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까지 논의가 갈 수 있는데 일단 이거를 숨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문 내용은 원래 전문을 다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전문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요지를 공개하면서 이런 사인이 왔다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역시
대북 전단을 적극적으로 막을 의사는 뚜렷이 보이지 않고 중앙일보 기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혹시나 이런 걸 하면 어떨까 하는 어떤 여론 떠보기용 이런 걸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대북 전단이라는 것 내용을 한겨레 신문에 소개한 걸 좀 보니까 예. 좀 보기에 민망한 그런 내용들인데 이게 뭐 북한 쪽에다가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까? B라는 게. 예. 일단 북한에서는 그거를 만약에 쥐고만 있어도 공안사법이 되기 때문에 예. 쳐다도 안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주민들이. 그래서 뭐 자유북한 운동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그거 하면은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종편 같은 데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거를 삐라 같은 걸로 보이는 것도 잘 가지려고 하지 않고 뭐 집에다 몰래 숨겨놓을 수는 있겠죠. 예. 있겠는데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얼마나 더 영향을 주겠나 이런 시각이 많고 실제로 북한 사회를 영향을 주고 변화를 주겠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우리 남쪽에 얘기를 하고 뭐 예를 들어 옷차림이라든지 말투, 자유로운 태도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효과적일 거다 이 말씀이죠. 예. 이라는 뭐 완전히 영향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비용 대비 효과를 볼 때 굉장히 효과가 없는 그런 수단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민TV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